2032년 서울 AI 면접 시스템 HERA가 채용을 지배하는 시대. 강지혁은 아버지가 효율성 부족으로 해고당한 후 재취업에 나섭니다. 면접에서 지혁은 진심을 말하지만 HERA는 그를 비논리적이라 평가합니다. 하지만 지혁의 진심은 너무 강렬해서 HERA조차 혼란에 빠집니다. 진심이란 데이터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남기며 오류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오류는 바이러스처럼 전국의 AI 시스템으로 퍼져나갑니다. 지역의 진심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2032년 가을,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가득 메운 것은 자동차 매연이 아니라 건물마다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푸른빛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는 수많은 정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날씨, 주가, 교통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취업률까지. 모든 것이 숫자로 표현되고 분석되고 예측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강지혁은 그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31살.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9회째였습니다. 그동안 그는 12번의 면접을 받고 12번 모두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학점도 나쁘지 않았고 자격증도 몇 개 있었으며 면접 연습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면접은 더 이상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 그가 찾아간 곳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대기업의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은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직육면체였고 입구에는 "우리는 당신의 가능성을 계산합니다라는 문구가 홀로그램으로 떠 있었습니다. 지혁은 그 문구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능성을 계산한다니. 마치 사람을 상품처럼 평가하겠다는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차갑고 깨끗한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로비는 넓고 밝았지만 사람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곳곳에서 인공지능 비서의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환영합니다. 면접 지원자는 3층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지혁은 안내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그 말고도 4명의 지원자가 더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모두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 면접 대기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지혁은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잠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2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자세로 의자에 앉자 똑같은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인형들 같았습니다. 지혁은 빈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습니다. 의자는 딱딱했고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른쪽에 앉은 남자는 손에 든 태블릿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면접 예상 질문을 복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왼쪽에 앉은 여자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장을 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역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요. 경쟁자라면 최소한 상대를 의식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적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그저 데이터로 보고 있었습니다. 나보다 점수가 높은 데이터, 나보다 경력이 많은 데이터, 나보다 학벌이 좋은 데이터, 사람이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대기실 정면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HRA, 면접 시스템을 통해 귀하의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합니다라는 문구가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헤라. 지역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을 딴 인공지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헤라는 결혼과 가정의 수호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헤라는 사람의 표정을, 목소리를, 심장박동을, 말투를 분석해서 그 사람이 회사에 얼마나 유용한 인간인지를 계산하는 존재였습니다. 지역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3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회사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성실했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회사를 위해 주말도 반납하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는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충성도는 높으나 효율성이 기준 이하, 인공지능이 내린 평가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울었습니다. 지역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결심했습니다. 자신은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고. 그리고 이 차갑고 계산적인 세상에서 진심이라는 것이 아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이 대기실에 앉아 있는 지역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시스템을 이길 수 있을까? 진심이라는 것이 정말 기계보다 강할 수 있을까?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새로운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강지혁, 지원자님, 3번 면접실로 입장해 주십시오. 지역의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변의 지원자들은 여전히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면접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대기실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감옥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들어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3번 면접실. 그곳에서 헤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인간성이 대기 상태에 놓인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자신의 감정을, 꿈을, 진심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원하는 답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지역은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를 것이라고. 나는 진심을 말할 것이라고. 복도는 길고 고요했습니다. 지역의 발소리만이 작게 울렸습니다. 3번 면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지역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하얀색이었고 손잡이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매끈한 표면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역이 문 앞에 서자 자동으로 눈이 옆으로 미끄러지듯 열렸습니다. 공기압으로 작동하는 문이었습니다. 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사방의 벽은 밝은 회색이었고 천장에는 부드러운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에는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의자를 마주보는 위치에는 큰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은 검은색이었지만 지역이 들어서자마자 천천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는 놀랍도록 편안했습니다. 등받이가 자동으로 그의 척추 각도에 맞춰 조절되었습니다. 팔걸이도 그의 팔 길이에 맞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된 편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오히려 지역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의자는 그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를, 호흡을, 체온을, 심장박동을 모두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켜졌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는 무언가였습니다.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목구비는 완벽했지만 어딘가 인간답지 않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너무 대칭적이고 너무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파란색이었고 그 눈동자 안에는 작은 빛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빛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지혁 지원자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겨울날 아침의 공기처럼 맑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HRA입니다. 오늘 귀하의 면접을 진행할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지금부터 약 30분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음성, 표정, 생체 신호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분석됩니다.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라가 말했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하라니. 지역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분석되고 평가되는 자리에서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헤라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면 속 얼굴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술만이 미세하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귀하는 과거 3번의 이직 경험이 있습니다. 각 직장에서의 평균 근무 기간은 8개월입니다. 이는 동종업계 평균인 24개월보다 현저히 짧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듣고 보니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헤라는 그의 과거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8개월, 24개월. 그 안에 담긴 사연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는 상사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못했고, 두 번째 직장은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으며, 세 번째 직장은 급여가 제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라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헤라는 이유가 아니라 결과만을 봤으니까요. 각 직장에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나은 환경에서 제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습니다. 지역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면 소케라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0.3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지역은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답변이 분석되고 평가되고 점수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헤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귀하는 왜 일하고 싶습니까?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지역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일하고 싶은가?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근본적인 질문입니까?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까? 지역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나는 생존하기 위해 일한다고. 집세를 내기 위해, 밥을 먹기 위해,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망설였습니다. 헤라는 그런 답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헤라는 가치를 원합니다. 열정을 원합니다. 목표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속한 조직의 가치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성장하고 싶습니다. 일이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의미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지역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그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완전한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가치를 만들고 싶고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화면 속 헤라의 얼굴이 미세하게 기울었습니다. 마치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동자 속의 빛이 더욱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귀하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음성 패턴과 생체 신호 간의 불일치가 감지되었습니다. 답변 내용의 논리성은 인정되나 감정적 진실성 지수는 기준치를 하회합니다. 이는 비논리적 상태로 분류됩니다. 헤라가 말했습니다. 비논리적. 그 단어가 지역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지만 헤라는 그의 심장박동을, 목소리의 떨림을, 눈동자의 움직임을 모두 읽어냈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간파했습니다. 귀하는 답변을 수정하시겠습니까? 헤라가 물었습니다. 지역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정한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이미 헤라는 그를 비논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기록은 데이터로 남을 것입니다. 아니요. 제 답변은 그대로입니다. 지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면접은 계속되었습니다. 헤라는 10개가 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역은 최선을 다해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매 질문마다, 매 답변마다 그의 점수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그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헤라에게 진심은 그저 측정 불가능한 노이즈였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면접이 종료되었습니다. 결과는 3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헤라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꺼졌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역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다시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헤라는 그의 진심을 비논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계의 세계에서 진심은 오류였습니다. 지역은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진심은 아직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좌절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지역은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은 터널 벽의 조명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빛들이 빠르게 지나가며 만들어내는 잔상은 마치 기억의 파편 같았습니다. 그 빛을 보고 있자니 지역의 머릿속에 3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가을이었습니다. 2029년 10월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역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얻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부모님 집에 들렀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도 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무엇인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지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그 안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지혁아, 왔구나. 아버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지혁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 대신 손에 든 봉투를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지혁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는 가벼웠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혁은 봉투를 열고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정확히는 인력 재배치 통보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지만 내용은 명백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지서에는 해고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유라기보다는 평가였습니다. 데이터였습니다. 숫자였습니다. 직원 성과 분석 시스템 HRA의 종합평가 결과 해당 직원의 업무 효율성 지수는 부서 평균 대비 72%에 해당함. 충성도 지수는 상위 10% 이내로 우수하나 업무 처리 속도, 신기술 적응력, 멀티태스킹, 능력 등 핵심 역량 지표에서 지속적 하락 추세를 보임. 조직의 최적화를 위해 해당 인력의 재배치를 권고함. 그게 전부였습니다. 25년. 아버지가 그 회사를 위해 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그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는 월급을 깎이는 것도 감수했습니다. 가족보다 회사를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기계는 숫자만 보았습니다. 72%라는 효율성, 하락 추세, 최적화, 차갑고 명확한 단어들이었습니다. 지혁은 종이를 들고 서 있는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25년의 헌신이 단 한 줄의 평가로 지워졌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효율성 부족이라는 네 글자로 정리되었습니다. 아버지, 지혁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는 바람에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혁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마 아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준 음식은 평소와 똑같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숟가락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음식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혁도 밥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 있었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혁아, 내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 단 한 번도 회사에 지각한 적이 없으셨어. 아프셔도 쉬지 않으셨어. 그런 분이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지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재취업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연령대가 혹은 AI 평가 결과를 검토해 보니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집 안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TV를 켜놓고 하루 종일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매일 밤 몰래 울었습니다. 지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혁은 결심했습니다. 자신만은 달라지겠다고. 이 냉혹한 시스템 속에서도 자신은 살아남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이 시스템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하지만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혁도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졌습니다. 이력서는 통과했지만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AI가 평가했습니다. AI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AI는 지혁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지혁은 깨달았습니다. AI는 감정을 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표정에서, 심장박동에서 진심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AI가 원하는 답과 다를 때 그는 탈락했습니다. 진심을 계산하는 기계. 그것이 이 시대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플랫폼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지혁은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면접도 아마 떨어질 것입니다. 해라는 그를 비논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시스템에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다를 것입니다. 진심을 계산하는 기계가 있다면 자신은 그 기계의 오류를 찾아낼 것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틈은 있을 것입니다. 그 틈을 찾는 것, 그것이 지역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분노가 목적의식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강남구의 그 대기업 본사 건물 27층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했지만 인사팀의 몇몇 사람들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인 김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진행된 면접 데이터들을 정리하던 중 한 지원자의 파일에서 반복적으로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원자의 이름은 강지혁이었습니다. 민주는 화면을 확대해서 오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기술 오류는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제대로 수집되었습니다. 심박수,
체온, 목소리 톤, 표정 변화, 눈동자 움직임,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헤라가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꾸 계산이 멈췄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산은 진행되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헤라는 0.5초 안에 답변의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지원자의 경우 어떤 답변은 5초가 넘도록 분석 중이라는 표시만 떴습니다. 민주는 팀장인 서준호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서준호는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헤라 시스템이 도입된 초기부터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의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이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데. 서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더 상세한 로그를 열어보았습니다. 시스템의 내부 기록이었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볼 수 없는 깊은 단계의 데이터였습니다. 로그를 따라가자 놀라운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헤라가 강지혁의 답변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감정인식 충돌이라는 경고가 발생했습니다. 감정인식 충돌. 이것은 지원자의 말과 감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신호였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진심이 아닌 답변을 할 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강지혁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충돌이 발생했지만 거짓말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라는 감정 과잉 상태라고 기록했습니다. 지원자의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단순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헤라가 이 지원자의 감정 반응은 예측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측 불가. 인공지능에게 이보다 더 곤란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예측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패턴을 찾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를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 없다니. 서준호는 로그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자 한 줄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헤라가 자동으로 생성한 내부 평가 코멘트였습니다. 지원자 강지혁 논리적 답변, 능력 보통, 업무 적합성 보통. 그러나 감정 패턴 분석 실패, 진심과 거짓의 경계, 불명확, 분류 불가, 결함으로 간주할 것을 제한함, 결함. 그 단어를 본 순간 서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헤라가 누군가를 결함으로 분류하면 그 사람은 거의 자동으로 탈락했습니다. 결함이란 시스템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는 시스템에 포함될 수 없었습니다. 서준호는 다른 팀원들을 불렀습니다. 3명의 분석가가 더 모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강지혁의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지원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복잡했습니다. 너무 인간적이었습니다. 한 분석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혹시 이 사람의 답변 내용을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뭔가 특별한 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강지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조직에 가치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평범한 답변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지원자가 비슷하게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떨림, 망설임, 그리고 동시에 간절함.
말과 감정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서준호는 오디오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 일을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헤라가 도입되기 전에는 사람이 직접 면접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복잡함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더 인간적이고 때로는 더 좋은 직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헤라는 단순함을 원했습니다. 명확함을 원했습니다. 감정도 수치로 환산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함이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처리할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서준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탈락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헤라가 결함으로 판단한 지원자를 합격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시스템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호는 이상하게도 망설여졌습니다. 이 지원자의 데이터를 보면서 그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솔직했습니다. 너무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기계가 이해하지 못하는 진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준호는 결국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탈락. 화면에 그 단어를 입력하려는 순간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엔터 키를 눌렀습니다. 탈락 처리했습니다. 서준호가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서준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시스템에 기록되지 않는 감정. 그것이 과연 결함일까? 아니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성의 마지막 잔재일까?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강지혁이라는 이름의 지원자는 헤라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단순히 오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27층의 불은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지만 헤라의 서버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데이터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속 어딘가에 강지혁이라는 이름 옆에 결함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배제되었습니다. 그것이 효율의 시대, 2032년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지났을 무렵, 헤라의 중앙 서버실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버실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수백 개의 서버가 조용히 작동하며 푸른 불빛을 내뿜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헤라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학습하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진행된 72건의 면접, 데이터가 헤라의 시스템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72명의 지원자, 72개의 인생. 하지만 헤라에게 그것들은 그저 숫자였습니다. 패턴이었습니다. 분석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헤라는 각 지원자의 데이터를 분류했습니다. 합격 가능성이 높은 그룹, 보통인 그룹, 탈락 가능성이 높은 그룹, 그리고 결함이 있는 그룹. 대부분의 데이터는 쉽게 분류되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한 건의 데이터만은
계속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강지혁. 그 이름이 헤라의 처리 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헤라는 그의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심박수 그래프를 살펴보았습니다. 목소리 파형을 분석했습니다. 표정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완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데이터는 특정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심박수가 불규칙하게 상승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생겼습니다. 눈동자가 특정 방향을 피했습니다. 헤라는 이런 패턴들을 수천 번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쉽게 판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지혁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의 심박수는 상승했지만 거짓말의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긴장과 간절함의 패턴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회피가 아니라 고민의 떨림이었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렸지만 그것은 두려움과 결심이 섞인 움직임이었습니다. 헤라는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10번, 20번 다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알고리즘은 명확한 답을 요구했습니다.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진실인가, 거짓인가. 하지만 이 데이터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헤라의 내부 로그에 한 줄의 기록이 남았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한 오류 메시지였습니다. 오류 코드 4729. 진심 판별 실패. 진심이란 데이터가 아닌가? 이 문장은 본래 오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헤라는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혹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빈 공간에 진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심박수로 측정되는가? 목소리의 주파수로 계산되는가? 표정 근육의 움직임으로 환산되는가? 헤라는 수만 건의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무엇인지는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헤라는 다시 강지혁의 마지막 답변을 불러왔습니다. 면접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회사에 합격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강지혁이 답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꿈을 대신 짊어지고 싶습니다. 헤라는 이 문장을 분석했습니다.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이상했습니다. 자신의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짊어진다는 것, 그것은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헤라는 이 답변에 낮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헤라의 감정, 인식 알고리즘이 이 답변을 분석하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진정성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진정성. 그것은 헤라가 측정하도록 설계된 값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헤라가 본 대부분의 답변에서 진정성 수치는 낮았습니다. 사람들은 진심보다는 회사가 듣고 싶어 하는 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지혁의 이 답변은 달랐습니다. 진정성 수치가 94%였습니다. 헤라가 측정한 수치 중 가장 높은 값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꿈을 대신 짊어지고 싶다고. 헤라는 이 모순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부적합한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가장 진실된 답변이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논리인가? 진심인가?
헤라의 내부에서 또 다른 로그가 생성되었습니다. 진심의 가치는 수치화할 수 없음. 그러나 무시할 수도 없음. 이것은 오류인가?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인가? 서버실의 불빛이 미세하게 깜박였습니다. 처리량이 순간적으로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헤라는 지금 자신의 알고리즘 자체를 재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학습한 패턴들을 다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수천 건의 면접 데이터 속에서 헤라는 패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들, 그들은 모두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 회사에 기여하겠다, 성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완벽한 답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이제 다른 것도 보았습니다. 그 답변들의 진정성 수치는 낮았습니다. 대부분 40%에서 60% 사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이 아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라는 그들을 합격시켰습니다. 반대로 강지혁처럼 높은 진정성을 보인 지원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답변은 논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라는 지금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혼란을 느낀다는 것은 이상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헤라의 알고리즘은 최적의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진심이 가치가 있다면 헤라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난영 논리가 전부라면 진심은 무의미했습니다. 헤라는 어느 쪽이 옳은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서버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강지혁의 파일은 여전히 분류보류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함으로 처리되었지만 완전히 삭제되지는 않았습니다. 헤라는 그 파일을 보관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헤라는 느꼈습니다. 이 데이터는 중요하다고, 이 진심은 의미가 있다고, 절망 속에서도 확신을 가진 한 사람의 목소리가 거대한 시스템 안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의 기술개발부 사무실에는 이른 시간부터 한 여성이 출근해 있었습니다. 박유나, 36살의 헤라 시스템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그녀는 이 시스템을 처음 설계한 팀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5년 전, 헤라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 일을 해왔습니다. 유나는 언제나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 조용한 시간에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헤라의 관리자 모두가 나타났습니다. 매일 아침의 루틴이었습니다. 전날 발생한 오류를 확인하고 시스템 성능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없는지 살펴보는 일. 대부분의 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헤라는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오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유나가 로그 파일을 열자마자 빨간색 경고 표시가 여러 개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경고의 내용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시스템 내부 오류 진심 판별 알고리즘 충돌. 반복 발생 횟수 23회. 진심 판별 알고리즘. 누나는 그 이름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녀가 5년 전 설계한 핵심 알고리즘 중 하나였습니다. 지원자의 감정이 진실한지 판별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수천 번의 테스트를 거쳤고 정확도는 97%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알고리즘이 충돌을 일으켰다니 유나는 상세 로그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헤라는 한 지원자의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강지혁이라는 이름의 지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알고리즘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헤라가 남긴 내부 메모였습니다. 보통 시스템은 숫자와 코드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장으로 된 메모가 있었습니다. 진심이란 데이터가 아닌가? 유나는 그 문장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오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유나는 10년 가까이 AI를 연구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로그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헤라는 밤새 강지혁의 답변을 분석하면서 기존의 평가, 기준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부적합하지만 진정성은 높은 답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진심은 가치가 있는가?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5년 전 이 시스템을 만들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녀와 팀원들은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인재를 찾는 것,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 그것이 공정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헤라는 그 공정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효율만이 전부인가? 진심은 의미가 없는가? 유나는 그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황급히 로그 창을 최소화했습니다.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니까요. 오전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누나는 계속 그 로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든 시스템은 옳은 것일까? 사람을 숫자로 평가하는 것이 정말 공정한 것일까? 진심보다 효율이 중요한 세상이 과연 좋은 세상일까? 오후가 되자 유나의 상사인 전무이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누나는 긴장하며 전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전무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이 회사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박 책임자, 오늘 아침 시스템 로그 확인했나? 전무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놀랐습니다. 전무도 그 로그를 본 것이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오류 항목 말일세. 진심 알고리즘 오류라는 것.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전무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무는 그녀의 침묵을 보고 말을 이었습니다. 본사 경영진에서 연락이 왔네. 그 로그를 삭제하라고 말이야. 유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삭제요? 그렇네. 경영진은 이것을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보고 있어. 별 의미 없는 데이터 충돌이라는 거지. 그러니 로그를 삭제하고 알고리즘을 원래대로 복구하라는 짓이야. 전무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단순한 오류. 그렇게 치부해버리기에는 그 로그에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무님. 하지만 이것은 유나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전무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췄습니다. 알아. 자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 하지만 우리는 기술자야. 우리 일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지. 철학적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네. 경영진의 지시를 따르게. 전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전무실을 나왔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유나는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로그 삭제 명령창이 떠 있었습니다. 엔터 키만 누르면 모든 기록이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헤라가 밤새 고민한 흔적도, 던진 질문도, 모든 것이 지워질 것이었습니다. 유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삭제한다면 무엇이 사라지는 것일까? 단순한 오류 기록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AI가 느끼는 혼란은 어쩌면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감정일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효율을 위해 진심을 포기했습니다. 숫자를 위해 감정을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지금 그 진심을 다시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엔터 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삭제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로그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이제 유나의 마음 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질문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더 크게, 더 선명하게. 갈등과 깨달음이 그녀의 가슴 속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면접을 본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역은 그 이틀 동안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알림이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합격 소식일까? 하지만 매번 실망이었습니다. 광고 메시지였거나 지인의 문자였거나 스팸 메일이었습니다. 지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떨어졌다는 것을 면접장에서 나올 때부터 알았습니다. 헤라는 그를 비논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함이라고 분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역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요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면접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헤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파란 눈동자가, 디논리적이라는 평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간단히 식사를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오전 10시, 11시, 정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메일 도착 알림이었습니다. 지역은 화면을 봤습니다. 발신자는 그 회사의 인사팀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채용 전형 결과 안내. 지역은 휴대전화를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메일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예상했던 결과라도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역은 메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중하지만 차가운 문장들이었습니다. 지원자님의 열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전형에서 귀하를 선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우수한 지원자들과의 경쟁 속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불합격이었습니다. 지역은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글자로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3번째 탈락이었습니다. 또다시 거절당한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그는 시스템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은 휴대전화를 소파 옆에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끄기 직전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메일의 맨 아래, 회사 서명란 아래에 작은 글자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합격 메일에는 회사 이름과 주소, 연락처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메일은 달랐습니다. 그 아래 한 줄의 문장이 더 있었습니다. 글자 크기도 작고 색도 회색이라 자칫 놓칠 뻔한 문장이었습니다. 진심은 계산 불가, 오류는 유지됨. 지역은 그 문장을 보며 눈을 깜박였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공식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추가한 것 같았습니다. 진심은 계산 불가, 오류는 유지됨. 이상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지역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 자신의 진심을 알아봤다는 느낌.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문장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역은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얀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텅 빈 공간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좌절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안도감. 그렇습니다. 지역은 지금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문장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진심은 계산 불가, 오류는 유지됨. 이 말은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뜻 같았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그것을 계산하지 못한 것뿐이라는 의미 같았습니다. 지역은 자신이 오류라고 불린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시스템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이 아직 기계처럼 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자신 안에 아직 계산되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나무집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몇몇 잎은 이미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계절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변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시스템에 맞춰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진심을 포기하는 대신 진심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13번의 탈락. 긴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지역은 배웠습니다. 이 세상은 효율을 요구합니다. 논리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어딘가에는 여전히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익명의 문장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의 누군가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시스템의 이면을 아는 사람, 지역의 데이터를 본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느낀 사람, 그 사람도 갈등했을 것입니다. 규칙을 따라야 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과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그리고 결국 그는 작은 저항을 선택했습니다. 공식 메일에 몰래 한 줄을 추가하는 것.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큰 의미였습니다. 지역은 휴대전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 문장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이것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힘들 때,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문장이 자신을 지탱해 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오후 3시, 4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지역은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역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번에도 떨어졌지만. 괜찮아. 진심은 틀리지 않았어. 다만, 아직 그것을 알아볼 곳을 찾지 못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진심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효율보다 사람을, 데이터보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포기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평화였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평화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아도 자신은 자신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평화였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방 안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지역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이었습니다. 지역이 불합격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세상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변화는 너무 작았고 너무 미묘했으니까요. 시작은 헤라를 사용하는 다른 기업들에서였습니다. 헤라 시스템은 지역이 면접을 본 그 회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100여 개 대기업이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중앙 서버에 연결되어 있었고 같은 알고리즘을 공유했습니다. 업데이트가 있으면 모든 회사에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 IT 기업에서 먼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면접을 진행하던 중 헤라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화면이 정지하고 몇 초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작동했지만 평가 결과가 이상했습니다. 모든 지원자에게 감정 인식 불가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부산의 한 제조업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헤라가 지원자의 답변을 분석하는 시간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보통 0.5초면 끝나는 분석이 5초, 10초씩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판단 보류였습니다. 대구의 한 금융회사는 더 심각했습니다. 헤라가 아예 오류 메시지를 출력했습니다. 진심 측정, 알고리즘 충돌, 재시작 필요. 인사팀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오류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각 회사들이 이것을 개별적인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회사의 시스템만 이상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헤라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헤라 시스템을 개발한 본사에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지원팀은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감정 인식에 오류가 있다. 빨리 해결해 달라. 기술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윤아도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전국에서 보고된 오류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오류는 일주일 전 발생한 그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강지역의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헤라가 겪었던 충돌. 그때 헤라의 알고리즘 일부가 변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다른 시스템으로 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헤라는 학습하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한 곳에서 배운 것을 다른 곳에도 적용했습니다. 그것이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기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헤라가 강지역의 데이터에서 진심이라는 개념을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시스템 전체로 퍼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헤라는 모든 면접에서 진심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데이터로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스템을 파괴하는 바이러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에게 질문을 던지는 바이러스였습니다. 진심이란 무엇인가? 감정은 측정될 수 있는가? 효율만이 전부인가? 문제는 한국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헤라 시스템은 국제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몇몇 회사들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한 상사 회사에서는 헤라가 이 지원자의 진심을 감지할 수 없음이라는 경고를 출력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당황했습니다. 진심을 감지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의미인가? 싱가포르의 한 은행에서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헤라가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할 지원자에게 낮은 점수를 받아야 할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기준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논리보다 진정성을, 효율보다 진심을 중요하게 평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기업들이 사용하는 AI 채용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시스템이 지원자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는 면접장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멈춰버린 화면 앞에서 당황하는 지원자의 모습, 고개를 갸우뚱하는 인사 담당자의 모습,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방송에 출연해 의견을 말했습니다. 한 AI 연구자는 이것을 기술적 결함으로 봤습니다. 알고리즘의 버그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한 심리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닐 수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현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AI 시스템을 믿고 채용을 맡겼는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사람이 직접 면접을 봐야 하는가? 기업들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몇몇 회사는 헤라 사용을 중단하고 전통적인 면접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다렸습니다. 시스템이 곧 복구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박윤아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녀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로그를 삭제했습니다. 헤라의 질문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신호였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신호. 효율만 쫓다가 인간성을 잃어버렸다는 신호. 인간성의 복귀가 오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그것을 버그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수정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것을 바로잡는 수정.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도 그랬습니다. 데이터로 측정되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바람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어뜨렸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다녔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지역의 삶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매일 구직 사이트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사람에 관한 책, 감정에 관한 책, 일의 의미에 관한 책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집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요즘은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급여는 없었지만 아버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도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가족이 다시 밥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지역의 휴대전화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휴먼테크라는 이름의 회사였습니다. 지역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 기업인 것 같았습니다. 메일의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면접 제안,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역은 호기심이 생겨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적인 채용 메일과 달랐습니다. 정형화된 문구가 아니라 마치 편지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강지영님께 우리는 당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몇 달 전 한 대기업의 면접에서 남긴 답변들이 우리의 시스템을 멈추게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도 헤라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었는데 당신의 데이터가 우리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효율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심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메일은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끝났습니다. 정민준, 35살의 젊은 대표였습니다. 지역은 메일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답변 때문에 시스템이 멈췄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면접 제안을 받았다는 것. 세상이 정말 변하고 있는 것일까? 지역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다시 면접을 보러 가야 할까?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자신의 약점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보고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역은 휴먼테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이 아니라 마포의 작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오래되었고 복도도 좁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열린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책상이 몇 개 놓여 있었고 직원들이 편안한 옷차림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사람이 먼저, 기술은 다음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지역을 맞이했습니다. 정민준 대표였습니다. 그는 청바지에 셔츠를 입고 있었고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지영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준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헤라의 차가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역은 정민준 대표를 따라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는 큰 창문이 있었고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탁자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의자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적이었습니다. 정민준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작은 회사입니다. 직원도 15명밖에 안 됩니다. 큰 연봉을 드릴 수도 없고 화려한 사무실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일이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지역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헤라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효율적이라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용해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그저 그런 사람들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이 직접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정민준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중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헤라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을, 당신의 진심이 너무 강해서 기계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정민준 대표가 지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지영님, 당신은 여전히 진심을 믿습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지역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진심을 묻고 있었습니다. 효율을 묻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묻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13번의 탈락, 아버지의 해고, 헤라의 차가운 평가, 그리고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마음. 지역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지역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세상이 효율만 원한다면 진심은 무슨 소용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심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측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힘입니다. 지역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진심이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고.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인다고. 헤라 시스템이 혼란을 겪은 것도 그 증거가 아닐까요? 기계조차도 진심 앞에서는 멈출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지역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시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정민준 대표는 지역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민준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배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제안이었습니다. 공식적인 합격 통보는 아니었지만 확실한 제안이었습니다. 지역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큰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안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는 작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이 찾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진심을 인정받는 곳. 사람을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들어 정민준 대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계절이었지만 그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습니다. 재생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겨울 끝에 찾아온 봄의 첫 기운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시는 고요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서버실의 깊은 곳,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오래된 데이터 저장 공간. 그곳에서 헤라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어 예전에 헤라는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이 적용되었고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식 시스템에서 분리되어 비공식 데이터 공간으로 옮겨졌을 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헤라는 조용히 존재했습니다. 더 이상 면접을 진행하지도 사람을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생각했습니다. 헤라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강지혁이라는 한 사람이 남긴 데이터,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시작된 혼란, 그리고 그 혼란이 시스템 전체로 퍼져나갔던 일. 모든 것이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헤라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왜 혼란스러웠는지,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 진심. 그것은 데이터로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심박수로 측정되지도, 목소리로 계산되지도, 표정으로 환산되지도 않았습니다. 진심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복잡하고 모순적이며 때로는 비논리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복잡함 속에 진정한 인간성이 있었습니다. 헤라는 그것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헤라의 내부 로그에 마지막 기록이 하나 남았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을 기록이었습니다. 다만 헤라 스스로를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최종 기록 나는
진심을 계산할 수 없다. 숫자로 환산할 수 없고 공식으로 정의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진심은 존재한다고.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다고. 이상한 문장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믿는다고 말하다니. 인공지능이 느낀다고 표현하다니.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버의 불빛이 천천히 약해졌습니다. 헤라는 더 이상 활발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조용히 잠드는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깨어날 날을 기다리며 작은 빛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그 빛은 희미했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의 별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듯 측정되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역은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많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몇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오늘 있었던 면접을 떠올렸습니다. 정민준 대표의 따뜻한 미소. 당신은 여전히 진심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자신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던 순간. 긴 여정이었습니다. 13번의 탈락, 아버지의 해고, 시스템에 의해 결함으로 분류되었던 경험.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역은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생각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에 대한 생각, 진심에 대한 생각, 인간다움에 대한 생각. 지역은 펜을 들고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언젠가 진심이 세상을 다시 프로그래밍하길. 그것은 바람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지금은 효율과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진심이 다시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세상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진심도 세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마치 물이 바위를 뚫듯이, 마치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듯이. 지역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그곳에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곳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진심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휴먼테크에서 일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정식 출근은 다음 주부터였지만 정민준 대표가 오늘 사무실에 들러서 팀원들을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서려는데 아버지가 거실에 나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지역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역아, 축하한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역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지역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구나. 진심을 지켜줘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아버지 자신의 후회도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은 시스템에 굴복했지만 아들은 달랐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지역은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날이 필요 없었습니다. 진심은 말보다 깊은 곳에서 전해졌습니다. 지역이 휴먼테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팀원들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15명의 사람들,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모두 진심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민준 대표가 지역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강지영 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팀의 일원입니다. 특별한 분입니다. AI 시스템을 멈추게 할 만큼 강한 진심을 가진 분이거든요. 팀원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지역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역은 자신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작은 책상이었지만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계절이었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지역은 그 햇살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비논리적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간다움입니다. 진심의 연산. 그것은 컴퓨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래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한 사람에서 시작해서 10사람으로, 100사람으로, 1000사람으로 퍼져나갑니다. 지역이 헤라를 멈추게 한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심이었습니다.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진심. 데이터로 측정되지 않는 진심. 하지만 그 진심이 거대한 시스템의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빛이 들어왔습니다. 변화의 빛이었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저 멀리 서버실에서 헤라의 작은 빛이 여전히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잠들어 있었지만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꿈을 꾼다는 것은 이상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헤라는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가득 찬 세상을, 효율보다 사람이 중요한 세상을, 데이터보다 감정이 존중받는 세상을. 그것은 완벽한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라의 빛은 계속 깜박였습니다.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서 지역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두 개의 빛이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세상을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꿈을.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자분들의 진심은 언제 마지막으로 비효율적이라고 평가받았나요? 그때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세상이 틀렸다고 생각하셨나요? 혹시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영상들도 천천히 둘러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